해보세요. 윈도우라고 하죠. 창문은 영어로 윈도우인데요. 쓸 때는 어떻게 쓴다? 윈도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컴퓨터 그 운영 체제 있잖아요. 윈도우가 맞아요. 윈도우가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이건 고유명사니까 니네 회사 마음이겠지만 만약에 그냥 이제 그걸 물어보면 외래어 표기법에 의거하여 적어줘요. 그럼 뭐라고 하신다? 윈도우라고 쓰신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고요. 윈도우라고 쓰신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내려가면 타워가 있습니다. 원래는 타워라고 쓰는데요. 발음은 그렇게 하되 쓸 때는 어떻게 한다? 타워라고 쓰신다. 아셨나요? 자, 그래서 Times, Gate, Boat, Bowling Power, Tower 아래쪽에 써놨어. 윈도우, 스노우, 옐로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장팩 적용 하나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걸그룹이요. 거의 제가 보기에 한 20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걸그룹 중에서 그 되게 예쁜 7명의 그 여성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걸이라기보다는 제가 걸보다는 아가씨에 좀 가까운 그룹이었는데요. 그 이름이요. 레인보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인보우라고 써 있던데 레인보우라고 하는 게 노출이 자꾸 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시험 되면 이제 나옵니다. 레인보우가 아니라 우리 외러 표기법에 의하면 무지개는 뭐라고 써야 돼요? 레인보 아셨죠? 그래서 7명이더라고요. 9뮤지스도 있던데 9명이던데 숫자 세느라고 바빠요 우리. 자, 근데 레인보가 맞습니다.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제4장 임명, 지명, 표기 원칙 아래중에요. 간디, 앙카라면 됐고요. 여러분이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 힘든 것 중에 쉽게 할 수 있는 것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284페이지입니다. 제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입니다. 제1장이랑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 따름자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변기한다라고 무슨 귀신 신화라 까면 소리가 돼 있죠. 제3항 일본의 인명과 지명 과거 현대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변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거기를 보시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직접 보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제 이름이요. 한자로 쓰면 무지 쉬워요. 제가 정말 한자 자체는 한글 쓰는 것보다 더 쉽더라고요. 글자 자체가 획수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에 정이라는 이제 발음은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철자가 복잡한 나라 정자가 있고요. 철자 쉬운 이 정자도 있는데 철자 복잡한 나라 정자는 양반 성씨고요. 저는요 평민입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중국 가서 만약에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공항에 내려요. 그러면 이제 제 이름을 이렇게 중국식으로 한자로 쓰면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읽을 거냐면 띵차잉이라고 읽어요. 여러분. 저는 제 이름 있단 말이에요. 정채영. 이렇게 이쁜 이름을 왜 띵차잉이라고 읽어줍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일본 가면 일본 발음대로 읽으면 여러분 더 이상하게 읽을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겠죠. 자,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홍콩에 있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우리나라 왔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식대로 발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룡, 주연발, 이연걸 이런 식으로 발음해버리면 그 사람들도 당혹스럽겠죠. 그래서 그 나라 발음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룡, 조연밭, 릴렌죄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게 기본입니다. 자, 중국에서 홍콩에서 되게 그 유명하니까 국보급으로 정말 연기 잘하신다는 분이 있는데요. 양조위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외래 표기법에 의거하면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량차오웨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나라 발음을 존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여러분 일본 발음들 읽어주셔야죠. 그래서 이가라시 요미코 이렇게 읽어주셔야지 우리 식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나카무라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중국 사람은 중국 발음대로, 일본 사람은 일본 발음대로 존중해 주는데 중국 사람 중에요.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많이 그분의 책을 읽었던 분이 있습니다. 쿵스라는 분과 라오스라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쿵스라고 하니까 누구야? 생각 드시죠?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공자. 공자의 중국 발음이 꽁스, 라오스, 노자의 중국 발음입니다. 근데 공자나 노자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미 우리가 공자, 노자로 알고 있어서 지금 현재 갑자기 콩스라고 쓰세요 이러면 굉장히 어색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만 현재 우리 마음대로 읽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현재 발음 존중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옛날과 중국의 지금이라는 말에 대한 기점이 있을까요? 자, 우리도 이제 그 근현대, 그러니까 현대라고 하는 것과 과거를 나눴을 때 가보개혁이라는 걸 기점으로 사건을 나누죠. 중국은 신해혁명 이전과 신해혁명 이후로 나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국가주석은 호금도라고 하지 않고요. 후진타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덩샤오핑 없어요. 그러니까 등소평이 없어요. 덩샤오핑, 마오쩌둥 이런 거 정도가 실제로 이제 그 현대인들은 전부 다 한자음대로 읽는 게 아닙니다. 한자음대로 읽어준 건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정도만 해당합니다. 그게 바로 현재 제1항 다시 한번 이제 보시죠. 중국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옆에다가 공자라고 쓰세요.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끊고 현대인은 자 여기다가 덩샤오핑이라고 쓰세요. 아니면 후진타오 여러분 아는 사람 써도 돼요. 자, 그래서 후진타오라고 쓰셔도 되고요. 현대인들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옆에 한자를 써주면 됩니다. 말이 그 말이고요. 자, 3항 일본 사람 무조건 일본 발음입니다. 무조건. 옛날이나 지금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 이런 거 저다 무조건 일본 사람은 일본 발음대로 하니까 따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이제 거기 나오는 1항과 3항 정리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항 중국의 일본 인명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어로 읽는 관용인 걸 허용합니다. 도쿄와 동경, 교토와 경도, 상하이와 상해, 타이완과 대만, 황허와 황하. 그래서 얘네들만 여러분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중국의 수도가 북경인데요. 원래는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베이징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하셨죠? 근데 베이징 같은 경우는 북경이라는 것이 워낙 관용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지명 중에서 몇 개만 우리가 관용적으로 존중하고요. 거기가 아닌 경우는 그러니까 그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이런 거 정도 아닌 경우는 우리 마음대로 이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질문 하나. 베이징일까요? 베이징일까요? 베이징, 하얼빈일까요? 하얼빈일까요? 하얼빈 아셨죠? 된 소리는 쓰지 않는다. 기억하시네요? 거기까지 이제 플러스 알파 하셔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288페이지 주의할 외려 표기를 조금 더 표기 세칙 들어갑니다. 자, 초록색 색글씨는 물론 기본이고 검정색도 이제 이미 시험 문제 많이 나와버렸고 그래서 여러분 288페이지입니다. 주의할 외려 표기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액세서리 이거 시험 문제 한 두 해 만에 두세 번 나와가지고요. 유명해졌습니다. 액세서리 아닙니다. 액세서리 입니다. 알코올입니다. 자, 알콜이 아니라 알코올. 여러분, 알코올의 철자를 보세요. ALCOH. 자, 중간에 H 묵음이 있습니다. H 왼쪽에 읽어보세요. O. H 오른쪽 읽어보세요. O. O가 두 번이에요. 아무리 H가 묵음이라고 O 두 번 나오는 걸 무시해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알코에서 O, 올에서 O. 둘 다 살려주세요. 알코올입니다. 알루미늄 발음기 그대로 옮겼고요. 앰뷸런스 역시 발음기도 옮겼습니다. BADGE 배지가 맞습니다. 배지. 그다음에 바비큐입니다. 발음교 자체가 바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BARBE에 이끌려서 바베라고 읽으신 분 많은데요. 바비큐가 맞습니다. 배터리, 비스켓, 보트, 보트. 다음에 여러분 BRUSH 브러쉬예요. 브러쉬예요. 브러쉬 하셨죠? 영어쌤한테 우리 태클 당하면서 브러쉬라고 하셔야죠. 내려오세요 여러분. 이제 브러쉬 밑에 비페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비페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제 우리 영어 발음과 프랑스식 발음 중에 이 발음이 있어요. 자, 유라는 이 철자는요. 영어식으로 읽으면 유이지만 프랑스식으로 읽었을 때요. 이 발음으로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비페 같은 경우에 어원은 프랑스어라서 제가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를 배웠는데요. 프랑스 선생님께서 저 위 발음하는데요. 절대 혀 움직이지 말고 이러다군요. 10번씩 하루에 하느라고 그 근육이 막 긴장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 저 위 발음하실 때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철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발음할 때 단모음을 하지 않고요. WI처럼요. WE처럼요. 위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위 이 발음이 아니라 그냥 혀를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철자가 유이지만 영어식 표기와 프랑스식 표기 중에 프랑스식 표기가 존중되는 게 따로 있어요. 프랑스에서 온 말이니까. 그래서 비페 같은 경우는 철자가 BUFFET라고 돼 있지만 프랑스식으로 읽어줍니다. B라고 읽어야지 뷰페 아닙니다. 부페도 아니고 하셨죠? B패가 맞습니다. B.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대로 한 번 더 조금만 확장 스펙 적용하고 참고 삼아서 미국에서 만든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어요. 만들어진 마이클 크라이튼의 소설 중에 주라식 파크라는 게 있습니다.
공룡 시대를 그대로 현재에 재현해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막 이빨 그냥 으악 막 꼬리 막 이따만하게 해서 막 사람 막 해치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영화를 만들었죠. 아마 여러분 3편까지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는 전 이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라식 파크라고 하는 이것은 미국식인데 사실 여러분 이 주라식이라는 말 자체는 프랑스식 학명이 존중이 됩니다. 공용어로. 여러분, 인삼도요, 우리는 인삼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 공용 학명으로는요, 긴생이 맞거든요? 일본 발음대로 읽어야 돼요. 인삼은 우리가 종주국인데, 발음은 일본 발음도 해야 돼요.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생겼어요. 일본 사람들 여러분, 전 세계 그 학계에 로비해가지고요, 긴생이라고 읽도록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발음들 중에 어떤 나라 학명을 존중하느냐 이게 꽤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주라식이 아니라 쥐라기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식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음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기 공원 아니고 쥐라기 공원 아셨죠? 가끔 여러분 주라기 공원이라고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뷔페이고요. 쥐라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죠. 이제 참고 삼아서 쥐라기 다음 비즈니스 케이크. 자 여러분 CAKE 자, 이 발음을 케이크이라고 하지 않고요. 케이크라고 해서 을을 받쳐 적는 이유는 CAKE 할 때 이게 짧은 모음이 아니어서요. 자, 아까 제가 유일하게 간단하게 하나 썼었던 이 글자 하나 있었죠? 여러분 이 발음이 짧은 모음입니다. 그래서 rubber 쓸 때는요. 숏받침, rubber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CAKE 자, 이 발음을 읽을 때 짧은 모음이 아니에요. 이중 모음이에요. 에이라고 읽죠. 케이라고 읽어요. 짧은 모음이 아니니까 이때 여기는 어떻게 쓴다? 받침으로 쓰지 않는다. 을을 받쳐 적는다. 짧은 모음일 때만 받침으로 써준다. 짧은 모음 다음에 어말 무성 발음 PTK는 받침으로 적는다. 그 이외의 모음은 을을 받쳐 적는다. A 이렇게 해서 빈 발음이니까. 이중 모음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케이크이 아니라 케이크인 이유는 에이라는 모음에 답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카탈로그 밑에 가면 초콜릿이 나옵니다. 자, 차와 초의 중간 발음인데 우리나라는 오로 발음하기로 했어요. 첫 음절이 오이면 둘째 음도 따라서 같이 통일해서 오로 발음해줍니다. 사실 이것을 미국식으로